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 항상성 유지. 첫 번째 혈당량 조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때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의 당 농도, 즉 이러한 포도당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므로 혈액 내의 당 농도가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 양은 0.1% 정도가 되겠고요. 혈당량 조절 중추, 즉 항상성 유지의 조절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였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관은 간뇌 시상하부와 이자가 됩니다. 얘들은 모두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이 되며 서로 하나는 촉진, 하나는 억제를 하는 기량작용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뇌 시상하부와 이자를 통해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인지가 됩니다. 고혈당부터 먼저 경로를 따라가 보면 고혈당의 경우에서는 이자가 인지를 하게 되었을 때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혈액 내 주변에 있었던 세포들로 포도당을 이렇게 밀어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자의 경우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내분비샘의 경우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파세포는 알파, 기억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해서 이 곤은 bring이라는 말이고 즉 당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저장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깨부셔서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서 혈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자의 베타세포의 경우에서는 두 번째죠. 알파, 베타, 글루카곤 아니면 인슐린이었었는데 이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낮춰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GEN은 진, 제네시스, 제너레이션에서 GEN의 접두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들은 발생한다, 생성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깨부시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포도당은 글리코젠으로 간에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 간에서 저장이 될 때 우리가 소장에서 소화를 통해서 간 문맥을 따라 이렇게도 저장이 될 수 있다. 이때도 인슐린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혈당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일 때에는 알파세포가 인지를 하게 저혈당의 경우에서는 이자가 인지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저혈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저혈당을 인지를 하게 되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에 의해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포도당이 혈액 내로 방출이 되고 혈당량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용들도 있는데요. 바로 간뇌 시상하부가 혈당량을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혈당 신호를 인지를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인지를 하면서 베타세포를 자극을 할 수도 있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자의 알파세포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의 절후, 시냅스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있었었는데요. 이때 이전은 존재하고 이후가 부신 속질로 바뀌게 되면서 부신 속질을 자극하고 이 부신 속질은 저루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었죠. 그것과 유사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신의 속질뿐만 아니라 겉질도 있는데 겉질의 경우에서는 위급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CR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릴리즈가 이때 나오죠.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가 얘를 분비를 자극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원인이 되는 것은 글리코젠이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지방을 깨부시면서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증가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혈당량이 부족했던 순간이 많았던 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기작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간, 표적세포에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인슐린은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더불어서 인슐린은 체내의 포도당을 흡수시켜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당제 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도 혈당량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부, 배, 인, 비읍, 브 하는 비읍, 그 다음에 글루카곤 아니면 인슐린이니까 인슐린, 외울 때는 교, 알, 글, 그래서 기억, 알파가 첫 번째죠. 기억. 그래서 이렇게 외워달라라고 했었죠. 운동 후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낮춰주고요.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을 통해서 억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은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요. 그 결과 작용에 의해서 혈당량이 낮춰지게 되면 인슐린은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고 글루카곤은 분비가 되게 되겠죠. 앞서서 글루카곤 앞에 이렇게 기본 농도가 있었던 것은 기본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었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상 상황 말고도 혈액 내의 당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당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혈액 내의 당 농도가 높다 보니 오줌에서도 당이 나오게 되는 당뇨가 있죠. 이러한 당뇨는 정상인 그래프 개형과 달리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는 1형 당뇨와 인슐린이 분비가 되었으나 반응하지 못하는 2형 당뇨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외울 때는 1희, 2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1형 당뇨의 경우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가해주면 살 수 있지만 2형 당뇨의 경우에서는 이미 분비가 되고 있어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보면 분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운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포도당 농도가 많이 떨어지지 못한 이유는 글루카곤이 관여를 하고 인슐린 농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포도당의 기본 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포 바깥 대비 안쪽에서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슐린을 X축을 기준으로 Y축이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을 처리했을 경우 안쪽에 포도당 농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억을 처리했었을 때, 즉 인슐린을 처리했었을 때 밖에서 안쪽으로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와 낮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했었고요. 정상보다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니까 알파, 인슐린이니까 베타, 이 둘은 기하학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프 개형이 반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검사 스틱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포도당 양을 당뇨인지 아닌지를 추정을 할 수 있으며, 이거 외에도 pH나 혈액이 나오거나 단백질이 나오는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혈당량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체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